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제가 국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베트남 국제 결혼 요즘에 많이 하시죠. 어, 현재 이제 국제 결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베트남인데 이제 이번 사연은 3천만 원 줘서 이제 국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6일 만에 아내가 도망갔다고 해서 또 이것에 대해서 공개 수배한 남편에 대해서 논란이 된 뉴스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제 방송을 켰습니다. 이 남성은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를 공개 수배했는데요. 아내 실명과 그리고 얼굴을 모두 공개해서 사람들의 말로는 이제 지나친 사적 제재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6일 만에 가출해서 연락도 줘야 된 베트남 아내를 찾고 있다는 것에 남성 사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해 이제 11월 결혼 중개 업체 통해서 베트남 여성 T씨를 만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개비로 1,380만 원을 지불했고 지참비와 비행기값 등을 포함하면 결혼에만 3천만 원 이상 썼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베트남 국제 결혼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계약금이 일단 들어가고요. 계약금이 되면 이제 중도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잔금을 치르는 게 있습니다. 그 결혼식 비용에 대한 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금액이 신부집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지참금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6개월간 이제 저희 토피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숙사 겸 교육비, 그러니까 기숙사에서 수업도 듣고 이제 한국어로 공부해서 토피 시험에 합격해야만 이제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 드는 비용 해서 총 해서 3천만 원. 라오스는 한 1,800, 뭐 2,300 정도 되고요. 베트남도 한 2,500에서 3,000. 그러니까 2,500인데 이제 자기 이제 개인 비용까지 해서 3천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지참비와 비행가. 자, 이제 둘은 이제 베트남에서 가볍게 혼례를 치르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때부터 남성이 이상한 낌새를 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싸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국제교육에 대해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예전에 1세대는 정말로 한국에 살고 싶어서 국제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는, 도시에 있는 이제 베트남 여자들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가고 싶은데, 합법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오는 경우, 어, 결혼 무효 소송을 하려고 하더라도 5년이 걸려요. 그럼 5년 동안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의도로 오기 때문에 한국 남성은 돈은 돈대로 쓰는데 여자분들은 알바노입니다. 나는 모르겠고 내 돈만 버는 거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결혼이 아니라 취업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국결 업체 통해서 베트남에서 만났을 때는 여자가 엄청 잘해줍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룻밤 보내 우리 남자들이 이제 빠지죠. 하지만 이것은 다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6개월 뒤에 그리고 뭐 10개월 뒤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베트남은 이제 커뮤니티가 있어요, 한국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도망 나오고 그 도망 나오고 나서 어디서 숙박을 해야 될지, 어디서 일해야 될지. 이것을 한국 오기 전에 미리 다 연락을 합니다. 연락책이 다 있어요. 그 일자리와 숙박할 수 있는 게 다 고르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있는 곳이 부산이에요. 이제 국교라는 업체 신랑이 이제 부산에 산다. 그럼 부산으로 오겠죠. 근데 부산 살다가 여자가 이제 도망갑니다. 경기도로. 경기도 도망가면 벌써 그 일반은 이제 기차로 가지 않고 차가 있어요. 봉고차. 그 봉고차 타면 이제 불법 체류자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타고 이제 가면서 뭐 대구도 찍고 하면서 경기도까지 올라갑니다. 경기도 도착하면 벌써 이제 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언니하고 이제 베트남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숙박할 수 있는 원룸도 도와줍니다. 구해주고요. 당연히 그게 된 비용도 받죠. 그러니까 일단 그 베트남 여자들이 국제 결혼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일할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내가 어디서 이제 지내볼까 그 지내는 동안에 이제 일자리도 알선해 주죠. 그 모든 비용을 다 베트남 이제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한테 지불하고 이제 취업을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이 어떻게 이제 도망갔냐면요. 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틀 정도는 남성과의 접촉을 합니다.
뭐 결혼 첫날밤 포함해서 두 차례 정도 부부 관계를 가졌대요.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남성을 떨쳐내는 거죠. 그리고 6일 동안 걸렸던 이유는 이제 연락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6일 만에 집을 나가게 됐던 거죠. 도망을 가고요. 그때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있습니다. 비자가 이제 1월 26일 만료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베트남 이제 친구들이 다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여자들이 인권 변호사 통해서 어떻게든 남편이 나를 때렸다, 나를 강간했다 이러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이게 총 5년이 걸립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방법들은 이제 베트남 커뮤니티에 한국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성은 이 T씨를 소개해준 결혼 중개업체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업체 측에서는 결혼 성사 후에 현지에서는 전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모든 일정 정상적으로 마친 뒤에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 본인 책임이다 하면서 이 사기죄를 고소했지만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사기죄라는 게 성립이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이제 법적 책임을 이제 중개업체에 1차적으로 했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방법을 찾게 됐고 공개 수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아내가 어디 지방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내를 찾으러 이제 현장에 갔는데 아내는 이제 그 현장에 없어서 만날 수 없었고요. 보통 이제 베트남 이제 여자분들이 돈을 벌 때는 공장에서 일하면 이제 200, 250, 300이 있습니다. 300 벌려면 이제 격일제 일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버는 일이 노래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노래방에서 일하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벌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만약 남편이라면 와이프가 그 노래방에서 일하게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왔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유흥에서 일한다면 이거 되게 상처받는 일이죠. 많은 남자들과 이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의 술 마시면서 어울린다고 하고 이제 스킨십하고 접촉하게 되면 굉장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불면증과 제대로 일도 잡히지 않는 상에 오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이 남성뿐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는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는데 한 달 만에 집을 나왔다는 게 이게 이제 머티라고 하는데요. 국제결혼 피해센터에 따르면 2022년도에 접수된 이제 국결 머티가 상담 건수만 3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상담했다는 거는 뭐냐? 벌써 튀었단 말이죠. 그 통계청에 따르면 국제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 상당수는 베트남 남성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 베트남 국적을 이제 취득하고 이혼하면 베트남 남성과 국결해서 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국 시민권 가진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결혼이 1위라고 하네요. 그러면 아시겠죠? 한국 여성이라고 하는데 그 한국 여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남성과 국제 결혼했는데요. 이게 2022년 기준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556명 가운데 482명, 그러니까 86.7%가 한국 남자 이혼하고 나면 베트남 남성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국적 확인이 어려운 2명을 제외하면 480명이 모두 베트남인입니다. 그래서 국적법에 따르면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인 남성은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경우 기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만 법을 악용해 기하를 노리고 국제 결혼을 하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여성 다문화과에 도움을 요청하면요. 보통 여성 다문화과에서 여성만 이제 신경 써주지 이 남성 신랑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 이제 그 피해자들이 오면 이런 피해에 대해서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보면요. 담원 전체가 관계자가 말하기를 한국 결혼을 이제 하러 이제 공항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그 어떤 계획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 결혼으로 들어온 여성은
담화센터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냥 뭐 모른 채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아니 이거는 결혼의 목적이 아니라 위장이지 않냐, 이거는 약간 사기지 않냐라고 했어도 경찰 관계자도 뭐라고 하냐면 사기라는 범죄 자체가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범죄라고 합니다. 결혼으로 하려고 왔는지 아니면 취업을 하려고 왔는지 이것을 명백하게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요. 시청 다문화센터도 도와줄 수 없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베트남 여자 와이프가 도망가면 제가 실제로도 이제 진주에서 진주 노래방에 베트남 여자가 있다고 해서 남편 신고해서 이제 경찰에 갔는데 이제 풀어줬다고 해요. 왜 외국인 등록증도 있고 그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아니라고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불법 체류자 신고를 할 때 경찰한테 연락을 하면 경찰은 사실 알바노예요. 모른 체 하고요. 자기들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하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결혼을 목적으로 온 여성들은 사실 추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한국 남성들이 국제 결혼 쉽게 생각하고 했다가 국결이 그렇게 쉽게 이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5년 동안 싸웁니다. 법정 싸움을 해야 되고요. 변호사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가 나를 강제로 때렸다고 하고 강제로 그것을 이제 그 성혜인을 요청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적 분쟁을 하게 되고요. 남성은 억울하게 되는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기려고 하더라도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베트남인자들은 그 5년 동안에 돈 벌 거 다 벌고 베트남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결을 하기 전에 먼저 결혼에 대해서 지금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고 국직결하고 한국에 데리고 온 순간부터 이제 저는 그 이혼하지 못하고 혼인신고가 된 상태에서 혼인신고 기록이 남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이제 결혼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재판에 이제 넘어갔을 때 2024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출入관리 위반을 이제 더해졌을 때 한국 가정 법률 3단소에서 발표한 게 24년도에 다문화 3단 통계인데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사이 이혼 사유는 아내 가출이 53.5%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남편의 폭행이라는데 이것도 사실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80% 정도는 이 가출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짧게 이제 국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도 국결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하시고 아내가 도망가면 그때부터 정말 답이 없다는 거 찾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돈을 빌려줘도 받는 게 쉽지 않듯이 이 사기죄라는 게 성립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결국 증거라는 거는 결국 이제 집에 왔을 때 트렁크를 캐리어를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그러니까 열고 안 열고도 중요한 게 안 열었으면 처음부터 이 집에 사시지 않겠다는 게 의도가 보이고요. 집을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등 주변 이제 사진도 필요하고 증거 필요하고요. 또 와이프가 일을 하는지 그리고 집에 와서 뭐 휴대폰 뭘 하는지 이런 증거들 다 있어야 나중에 법적으로 해서 이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법적 준비 잘 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처음부터 국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상 국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